어렸을 때 소공녀라는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책 소공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뭐 한 셈 치고 뭐뭐 인셈 치고 넘어간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산 셈 치고 먹은 셈 치고 가진 셈 치고. 어릴 적 소공녀의 주인공처럼 행복해지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오늘 라디오 책갈피 전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셈 치고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고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앞에서 동화책 소공녀 이야기로 방송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일 거예요. 동화 속 주인공 세라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뭐뭐 한 셈 치고 라고 위로하며 또는 위안하며 아니 어쩌면요 희망하고 바라며 그 힘든 순간을 넘기곤 합니다. 흔히 셈치고 놀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가끔은 그 생각이 나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해결책으로 뭐뭐 한 셈 치고 그래 잘 될 거야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주문만 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마음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도 하면서 실제로 잘 될 수 있게 해결책을 찾거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계속 고민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그리고 속상해 하기보다는 뭐뭐 한 셈 치고 그래 잘 될 거야 하고 마음먹으면 때론 그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요. 일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잘 진행됐던 기억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동화 소공녀 속의 세라는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공주처럼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던 세라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와 함께 병으로 돌아가시자 기존에 살던 멋진 공간에서 다락방으로 쫓겨납니다. 그 주위의 온갖 구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동화의 끝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옛 친구와 다시 만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그렇게 다시 부자가 된 세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얼핏 들으면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소공녀 세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늘 긍정 마인드로 살았다는 부분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기억에 남았던 장면입니다. 동화책 제목인 소공녀는 공주라는 뜻인데요. 영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이 1888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흔히 프린세스 버넷 3대 작품이라고 알려진 소설이 3개가 있는데요. 소공자, 소공녀, 비밀의 화원 이렇게 3개의 소설입니다. 3개의 소설 중에서 이 작품 소공녀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책 속에서 주인공의 정확한 이름은 세라 크루죠. 처음에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잡지에서 세라 크루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연재된 부분이 책으로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요. 발매가 된 후에는 희곡으로 개작을 해서 연극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극 공연을 하면서 만들었던 희곡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추가되고 1905년 다시 책이 발간되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소공녀입니다. 소설의 원제는 A Little Princess였습니다. 한국에 널리 알려진 건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어 번역판 제목인 소공녀를 그대로 중역하며 생겨난 제목이라고 하네요. 세라가 다락방으로 쫓겨난 후 힘들 때마다 뭐뭐 한 셈 치고 생각하면서 지냈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초긍정 소녀인 셈이죠. 네. 예전에 어디에선가 성악가 조수미 씨의 인터뷰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프리마돈나죠. 네,
세계가 인정하는 조수미 씨. 기자가 조수미 씨에게 공연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질문하니까 조수미 씨도 떨지 않을 것 같은 조수미 씨도 공연하기 전에는 많이 떤다고 하네요. 네, 조수미 씨가 소공녀에 나오는 샘치고 놀이로 극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장에 무대에 서기 전에 떨리고 긴장이 될 때는 객석의 맨 앞자리에 어머니가 앉아있다고 샘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죠. 어떻게 보면 영화 웨얼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도 떠오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된다. 뭐뭐한 셈 치고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요. 네, 앞서도 잠깐 말했지만 셈 치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많지는 않겠죠. 상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러한 마음과 다짐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럼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모두 잘 된 셈 치고, 잘 되는 과거형이니까 미래형으로 다시 말합니다. 잘 될 셈 치고 오늘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나리오 책갈피 전주의 첫 곡은요, 소공료가 아닌 소공자, 리틀 프린스라고 불리는 가수죠. 이승환이 부릅니다. 덩크슛.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이승환의 덩크슛 듣고 오셨습니다. 덩크슛을 이승환 씨가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얼마나 덩크슛을 하고 싶었으면 주문까지 외울까요? 생각해보면 덩크슛처럼 각자에게는 누구나 다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덩크슛, 그러한 소망은 있으시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 소망이 뭐였지? 하고 당황하고 바로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가장 바라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바로 생각나는 소망은요. 저는 지금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실은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사시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물론 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시는 소망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이나 취업에 대한 바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거, 회사 안에서 동료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마도 제 생각에 가장 많이 바라는 소망은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과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소망 꼭 이뤄지시길 저도 소망하고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치 덩크슛을 하는 것처럼 농구 볼대를 향해 공을 높이 던져 올리는 것처럼 그 소망 힘차게 올라서 꼭 이뤄지시길 기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승환이 덩크슛에서는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문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덩크슛에서 나오는 주문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모아이미모 하일루라입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모아이모 하일루라. 이러한 야발라바 히기야처럼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거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주문이 여러 개가 있죠. 주문이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문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청취자분들 그리고 제가 좀 익숙한 것들 몇 가지의 주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아브라카타브라. 이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에서도 나왔었죠. 아브라카타브라. 그리고 하쿠나 마타타. 비비리디 바비리부. 카르페디엠 짐살라빔. 이건 네르벨벳의 노래도 나왔습니다. 짐살라빔. 그리고 수리수리 마수리 등에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보통은 친숙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노래 나왔던 주문들이 많아서 더 친숙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문들이 다 발음이 어렵네요. 제가 계속 발음이 꼬이고 있죠. 간장공장 공장장 그거 같습니다. 아마도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주문보다는 뭔가 발음이 좀 어려워야지 그만큼 정성도 들어가고 소원도 이루어지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좋은 소망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주문을 외우는 시간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생각나는 바람, 소망이 어떤 건지 여쭤봤잖아요. 그 소망들 생각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주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주문을 외워보는 노래 들으시면서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비슷한 느낌의 노래 두 곡입니다. 어떤 부분의 느낌이 비슷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플크루의 너에게, 더 골드의 2년 2개월 함께 듣겠습니다.
너와의 이별을 참지 못해서 말야 그냥 불러보는 거야 너의 이름을 말이야 이렇게 울면서 너의 이름을 불러도 별 볼 일 없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어떡하니 자꾸 생각나는 걸 좋은 일이 있어도 네 생각이 나면 또다시 마음이 아파져 뭐 때문에 대체 뭐 때문에 울고 싶어 미치겠어 잊을 수가 없어 그 어느 누굴 만난데도 널 대신할 수 없어 널 잊는다는 걸 이제 포기해버렸어 이전에 너무나 사랑했던 나 너의 기억 속에 사라졌니 이제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거니 너와 했던 시간이 있었던 내 맘 어떡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시간 그리 쉽게 생각하지는 마 너의 맘내 문을 열고 내게 다가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시간 그리 쉽게 생각하지는 마 너의 맘내 문을 열고 내게 다가와 참 힘들었어 사랑을 한다는 게 또 힘들었어 이별을 한다는 게 그치만 너 볼 수 없다는 거 변한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괜찮아 난 참을 수 있을 거야 그건 네가 내게 줬던 사랑 그보다 더한 행복은 무섭기에 잘가 이젠 너 보낼게 그냥 그대로 가 그가 도돼널 잡고 싶은 마음들 하지만 그건 아니야 네가 바라고 원했던 바로 그거 내가 줬던 사랑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남아있는 사랑하는 너 아껴왔던 너 지켜봤던 너날 차갑게 떠나가지만 나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시간 그리 쉽게 생각하지는 Oh yeah, what? Yeah, let me tell you about those problems, yeah. Yo, this is dedication to my pimp. Yeah, who is to go to the audio show? Yo, y'all never worry about something. That's right, yo, that's right. Let it be, yeah. Don't be like it, baby. 2년 2개월 길지 않은 시간 what's wrong? Don't be like it, baby. Only show time is go. Come on, don't worry, yo. Today 우리 만난 300일 그리고 10일 그리고 군대 가기 하루 전에 1년 기념하는 나 will be here 낯선 생활 is done 낯선 환경 like a 낯선 곳과 낯선 사람들 it's alright 그거 no 생각보다 힘들어 고될 테지 그래도 난 괜찮아 네 생각 하나만 항상 이미 날 테니 행복한 날 떠올리면 끝낼 테니 널 사랑할 그 기억 하나만으로 온다면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없고 해준 게 없다면 너무나도 난 모일 때나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밤새고 널 보며 1년 되면 가자 했던 바다 보러도 같이 떠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빨리 가지 혹시나 영원한 일가 너무 불안하지 꿈처럼 시간이 흘러 잠시면 된다고 나를 너무나 위로하는 너의 마음이 얼마 보면 슬퍼 왜 이리 눈물 나는 걸까 내일이 과연 웃기는 할까 네가 너 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마음이 자꾸 약해질까 매일이 그리움이 될 텐데 네가 밝아서 떠나갈 수 있을까 Please 앞에서 사라져줘 너의 눈을 볼 수 없어 Please 기다리지 말아줘 내게 짐이 되긴 싫어 이렇게 내 맘에 없는 말로써 I love you 그 말로 나는 대신하고 있어 또 편지해줄래 가끔 면에 와줄래 가끔 내가 불안하고 또 외로울 때 저 하늘 별빛 따라서 Yeah like today 꿈속으로 찾아 find me 가버린 내 머리가 새우다가 까만색 모자를 사서 너는 씌워주고 저리에서 그때도 우리 여전히 함께라면 다시 들려달라면서 커플 반지를 난 내게 맡기고 없이 너는 눈빛을 바라보고 그런 날 가만히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렇게 들썩인 너를 밤새 난 지켜주고 원치 않은 이별 향해 무심한 시간을 넘어가고 Don't be like it, baby. 2년 2개월 길지 않은 시간 what's wrong? Don't be like it, baby. Only show time is gone. Come on, don't worry.
과연 웃기는 걸까? 네가 나 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마음이 자꾸 약해질까? 매일매일이 그리움이 될 텐데 네가 밝아서 떠나갈 수 있을까? Baby baby 제발 웃지는 마. 매일매일이 끝이 아닌 걸 알아. 항상 건강한 내 소식을 피플크루의 너에게, 더 골드의 2년 2개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두 곡의 노래가 닮은 느낌도 있죠? 네, 눈치채셨나요? 이 두 곡은 파일벨의 캐논을 샘플링한 곡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노래인데요.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노래들은 많죠. 외국 노래 중에서도 많고요. 국내 가요 중에서도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우선 방금 들으셨던 피플크루의 너에게, 그리고 더 골드의 2년 2개월이 있고요. 정철의 Now and Forever, 강창훈의 Only for You, 서문탁의 곤. 네, 서문탁의 곤은 바로 어떤 노래인지 이렇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한번 저도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노래들이 있는데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리고 G.O.D의 어머님께 등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가요 외에도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국내 노래들도 많이 있고요. 팝송은 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곡은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참 애정하고 좋아해서 근간에는 1년에 기분 전환할 때 한 번씩 듣는 것 같고요. 한 10여 년, 15년, 6년, 7년 전 정도에는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G.O.D의 어머님께, 여기에서 캐논 변주곡이 나왔었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전주만 조금씩 들어볼까 합니다. 정확하게는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노래들입니다. 먼저 가수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들어보실게요. 무슨 뜻인 건가요? 지금 한 그만 잊으라는, 지우라는 차가운 한마디.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였고요. 다음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입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였습니다. 이번에는 G.O.D의 어머님께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 단우회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가수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G.O.D의 어머님께, 전주 부분만, 시작 부분만 잠시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느낌 오시죠?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노래들입니다.
하나만 더 잠깐 들어볼 건데요. 캐논 변주곡을 국악으로 연주해서 예전에 온라인상에서 한창 인기가 많았던 곡인데요.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 참여했던 연주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캐논 변주곡이었습니다. 네, 가야금과 현대음악이 만나서 묘한 조화를 이룬 곡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국악이 현대음악이나 팝과 관련돼서 뭔가 리메이크를 한다거나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많지 않았던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선하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캐논 변주곡, 캐논의 원곡자이죠. 작곡가는 요한 파일벨이고요. 요한 파일벨의 곡을 변주곡으로 만든 게 조지 윈스턴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리메이크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변주곡, 네, 원곡인 요한 파일벨의 캐논을 변주한 곡 중에서 저에게 친숙한 건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조지 윈스턴, 그리고 유키 구라모토, 이로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흔히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캐논 변주곡은 대부분이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윈스턴이 리메이크한 캐논을 변주해서 리메이크한 곡을 다시 샘플링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방송을 듣다가 샘플링과 리메이크의 차이, 그리고 리믹스의 차이는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은 시간상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샘플링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샘플링은 특정한 곡의 특정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 위한 주요 소재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샘플링은요, 기존 곡의 오리지널 음원 자체를 따올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인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새로 녹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부분을 잘라서 자기가 새로 만들 곡에 붙인다는 이유로 샘플링이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cut and paste라는 용어를 쓴다고도 하네요. cut, 잘라서, paste, 붙이다죠. 제가 알고 있는 샘플링 곡들은 대다수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전주 부분에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서도 나오지만 곡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조금씩 변주곡이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 전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는 우리 지역 전주와 전북 지역의 최근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방송 프로그램명이 왜 라디오 책갈피냐 하면요, 오늘이 라디오 책갈피 방송 6회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고 있고요. 네, 계속 비슷한 왜 라디오 책갈피인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음에 또 읽고 싶은 부분을 기억하고 쉽게 찾기 위해서 책갈피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 중에서 마치 책갈피를 꽂아두듯이 주요 정보를 방송으로 함께 나누고픈 마음으로 프로그램명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글에는 색연필이나 색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처럼 본 방송을 통해 밑줄을 긋듯이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것처럼 전주 전북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 외에도 일상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라디오 책갈피 전주 지역의 최근 소식과 정보 안내 시작합니다. 전주시가 2024 자전거 피크닉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전거의 날 기념으로 개최하는 2024 자전거 피크닉은 봄과 어우러지는 소풍을 주제로 일상 속 휴식을 선사합니다. 자전거 피크닉은 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장소는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 잔디광장입니다. 자전거 타고 봄소풍 함께 가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되는 2024 자전거 피크닉은 그 중에서 자전거 행진의 코스가 핵심인데요. 코스는 전주 평화의 전당, 바람 쐬는 길, 원색 명화마을, 전주천 자전거길, 평화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약 5.6km 구간입니다.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참여 모집은 쌍쌍이 50팀, 네, 둘이 이렇게 타는 자전거 같아요. 쌍쌍이 50팀 100명, 일반 100팀 100명, 가족 20팀 50명입니다. 2024 자전거 피크닉 참여 신청은 지난 3월 29일부터 받기 시작해 4월 17일 수요일까지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대중교통과 063-281-281-2568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063-281-2568입니다. 전주시가 한바탕 전주 시민 대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4월 23일 전북 여성가족재단 별관 대강당에서 내가 만나는 밤이 빛나는 전주를 의제로 제4회 한바탕 전주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의 야간 경관 개선 및 야간 관광, 자원 발굴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토론회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성별과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에게는 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하고 싶은 시민은 4월 18일까지 전주시 누리집과 전주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전화 063-281-5144, 063-281-5144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교육문화회관의 영유아 책꾸러미 선물 안내입니다. 전주 교육문화회관은 영유아에게 성장 단계별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4월 1일부터, 네, 오늘이죠. 4월 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 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아기 연령에 맞는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북스타트 코리아로부터 아기들을 위한 책 총 76종을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주교육문화회관 사서가 6종을 추천했습니다. 최종 추천된 그림책 후보는요, 한울림 어린이 출판의 나가서 놀래, 소원나무 출판의 춤춰요, 한림 출판의 오늘 뭐했니, 달리 출판의 눈사람 마을의 아이스크림, 달리 출판의 곰할머니의 잠가게, 그린북 출판의 내 노란 신발입니다. 신청 대상은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주인 전주시민이며 1단계는 생후 0개월부터 18개월, 2단계는 19개월부터 35개월, 3단계는 36개월부터 취약 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영유아로 단계별 연령에 적합한 그림책 2권, 가이드북, 에코백, 단계별 선물로 구성한 책구로민을 500개 정도 선착순 제공합니다. 신청은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전주 교육문화회관 3층 교육문학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이 뽑은 올해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 읽을 2024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했는데요. 전주의 올해의 책으로는요, 다그림책 출판의 주름 때문이야, 시공주니어의 그날밤 우리는, 돌베개 출판의 느티나무 수호대, 창비 출판의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이렇게 4권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4권의 도서는 올해 독서 릴레이, 저자 초청 강연, 100일 필사, 시민 공모전 등 2024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제 도서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독서 마라톤 대회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독서 운동을 마라톤에 빗대어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제13회 독서 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진행합니다. 책 읽는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을 발급하고 전주 책사랑 포인트인 책궁 20포인트가 차등 지급됩니다. 전주시 독서 마라톤 대회는 지난 2월에 시작해 10월까지 진행하며 관련한 문의와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독서 마라톤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5세 이상의 전주 시민이면 됩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에 33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구 후보자 등록일이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죠.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명,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 2명, 자유통일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류 책갈피 전주 우리 지역 최근 소식과 정보에 간추린 안내였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노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팝송인데요. 예전에 미니홈피가 한창 유행할 때 미니홈피 BGM으로도 자주 사용했던 노래입니다.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I never really try to be positive. I'm too damn busy being negative. Focused on what I get and never understand what it means to live. You know we all love to just complain, but maybe we should try to rearrange. There's always someone who's got it. Will say you.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We're all so busy trying to get ahead. Gotta deal with fears when we go to bed. We're never satisfied.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So distracted with the jealousy. Get it in our hands and stop the agony. Are you gonna be content
friends on your side of the fence.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Maybe you're the guy who needs a second chance. Maybe you're the girl who's never asked to dance. Maybe you're alone with soul, a single mother scared and all alone. Gotta remember we live what we choose. It's not what you say, it's what you do. And the life you want is a life you have to make.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나르 주파수 FM 93.5MHz로 송출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듣고 계시고요. 지금 함께하는 방송은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라디오 책갈피 전주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디오 책갈피 함께하고 있는 이칸도입니다. 노래를 듣기에 앞서서 지역의 최근 몇 가지 소식과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전거의 날 기념으로 개최하는 전주시 2024 자전거 피크닉 참여자 모집, 전주시 한바탕 전주 시민 대토론회 참가자 모집, 전주교육문화회관의 영유아 책꾸러미 선물 안내, 전주 시민과 함께 읽을 2024 전주의 올해의 책 선정, 전주시 독서 마라톤 대회 소식, 그리고 제22대 총선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에 33명이 후보 등록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라디오 책갈피 전주가 좀 더 나눌 이야기는 제22대 총선과 전북 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의 후보 등록 이야기입니다.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요.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거는 소중하니까요. 네, 두 번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출마자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모두 9개 정당에서 총 33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명,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 2명, 자유통일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역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전국 평균 경쟁률 2.7대 1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해 투표 하루 전인 4월 9일까지 13일간 실시됩니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의 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주 갑 선거구입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후보,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민주당을 탈당한 후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신원식 후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방수영 후보입니다. 무소속입니다. 민주당의 김은덕 후보는 3선 도전입니다. 전주 을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는 4개 정당과 무소속 등에서 모두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전북에서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전 서울중앙고검장 출신의 민주당의 이성윤 후보, 전주을 선거구에 복귀하며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작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되었으며 현역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 무소속의 김광종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전 제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보수당 후보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전주병 선거구입니다.
3개 정당에서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전북 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전희재 후보는 3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도 전주 병해에 후보 출마를 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함께한 후 첫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입니다. 선거구가 변경된 이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신영대 후보,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선거구도 이번 선거구를 앞두고 선거구의 지역이 약간 변경이 됐는데요.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 무소속의 김종훈 후보입니다. 익산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4개 정당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선 도전을 하는 민주당의 이춘석 후보, 익산시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 새로운미래의 신재용 후보, 진보당의 전권희 후보입니다. 익산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후보와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에서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쳐 3자 경쟁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윤준병 후보,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 자유통일당의 정호영 후보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장수가 포함되는 등 선거구 지역이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한국농어민당 등 4개 정당에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혜승 후보,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 새로운미래 한기대 후보, 한국노민당의 황희돈 후보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선거구입니다. 기존의 선거구에 포함되었던 장수가 타 선거구로 옮겨지면서 선거구 지역이 축소됐습니다. 이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는데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안호영 후보, 완주 군의회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입니다. 각 지역 후보들의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후보들은 지역에 맞는, 그리고 정말 실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시민들은, 우리들은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을 함께 이야기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10) 제22대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월 10일 선거와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 전단지, 선거 공보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선된 후에 그 공약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공약집을 안 버리고 잘 보관해서 실제로 당선자들이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실행하는지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공약집 한 장 한 장 하나하나 사진도 찍어뒀어요. 혹시 몰라서 보관하면서 후에 이제 한 번씩 이런 공약이 있었구나,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이런 확인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책 소공녀에 나오는 뭐뭐 한 셈 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후보님들은,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는 분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 내가 공약을 실행한 셈 치고 하시고 이행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일에 투표를 꼭 해야겠죠. 역시 투표한 셈 치고 하고 투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며 주문만 외우고 투표 안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농담 겸 진담이었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주문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소망하고 계시는 거, 네, 걱정이나 근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술술 풀려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풀리거나 좋아지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지거나 그런 소망들을, 특히 경제적인 부분들,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소망으로만 갖고 계시 마시고 뭐뭐 셈치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소망을 정말 이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일인 4월 10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사전 투표일이 4월 5일과 6일이니까요 많은 분들 투표장에 걸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앱을 조금씩 더 보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앱을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책갈피에서는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라디오 책갈피 전주 프로그램 아래에 함께 전하거나 나누고 싶은 우리 지역의 정보와 소식들 또는 공연과 전주의 소식, 그리고 이 밖에 일상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의 진행자 이칸도였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네, 주파수 고정, 그리고 너튜브 방송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4월은, 그리고 올 봄은 소공녀의 뭐뭐 한샘 치고가 아니라 실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획하는 즐거운 일이 꼭 이뤄지시길,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망 꼭 이뤄지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라디오 책갈피의 마지막 곡으로는 오늘 캐논 변주곡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